네,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미국 부통령 밴스가 유럽을 맹폭했습니다. 유럽의 깨시민 획일주의, 깨진보 획일주의, PC 좌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성구분 없는 화장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해체주의, 기본적인 공화국의 공동체로서의 공화국의 도덕과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것. 몰같이 그런 거죠. 이것이 유럽을 걸레로 만들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미중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정치문화 혁신, 정치문화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다이내믹한 정치문화 혁명 혹은 정치문화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외에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중국에 대한 그런 억제랑도 연결이 있고요. 오늘 그 같은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스는 표효합니다. 유럽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려 합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방위하려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려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방위하려 하는가,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 니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니체가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눈알 똑바로 뜨고 말해봐. 너는 무엇을 위해 자유로워진 거야? 그나마 있던 전통 도덕과 인습마저 자유의 이름으로 내팽개치고 짐승이 된 년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이 무엇으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가 중요하다. 밴스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니체 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밴스는 이렇게 유럽을 꾸짖습니다. 유럽 정치가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을 검열하고 감옥에 쳐넣는다면, 그리하여 점점 더 소련 체제를 닮아간다면 미국이 유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그같이 타락한 유럽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살벌합니다, 이번 연설. 국내에서는 이 연설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안 다루고 트럼프의 따까리가 유럽에 가서 아주 그냥 극언을 해서 유럽을 뒤집어 놨다. 이 정도의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어떤 정치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고요. 우리한테도 함의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진영이 어떤 진영인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총알이 스쳐간 날, 그게 7월 10일경 되죠. 그 이전의 트럼프와 그 이후의 트럼프가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이고가 강하고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약점 때문에 그 잠재적인 장점이 좀 빛을 못 봤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바로 그 직후에 이 밴스를 7월 중순에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죠. 마가 운동을 밴스가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팔 커넥션이랑 아주 그냥 밀접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독고다이 트럼프가 아니라 시스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알 스쳐간 사건이 무지하게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됐습니다. 네. 또한 유럽의 무분별한 이민 정책에 대해 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규모 이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적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지난 10년간 의도적으로 이런 이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뿌리 뽑혔고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 난민 신청자들이 문제입니다. 유럽의 20대 남성 난민 신청자, 이게 문제다. 예, 우리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고 있죠. 윤 대통령 부부를 따와서 딥페이크로 섹스 비디오를 만든, 그래서 광주에서 들었죠. 노르웨이의 탈북 난민 배준표이죠. 평양과 커넥션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왔습니다. 예, 매주 한 번 오는 거.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합니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입니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합니다. 자교모 행사죠. 예, 제가 나갑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옷 든든히 입으시고 반드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분에 걸친 밴스의 연설은 현대 문명을 지탱해가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공화국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인간관은 무엇인가? 이 같은 근본적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 강화돼야, 유럽의 정치문화 혁신이 일어나야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중국과 겨룰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문화 혁신, 정치문화 혁명을 촉구하는 겁니다. 거의 전문을 번역해서 옮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코멘트는 안 붙습니다. 이후는 전부 밴스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안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통상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엔 수많은 훌륭한 군사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안보를 중시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합리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럽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위험은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입니다. 유럽이 자기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 미국과 공유해온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최근 한 전직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TV에 출연해 루마니아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한 것을 거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EU가 물밑에서 작용하여 선거를 몽땅 무효화시킬 수 있다. 독일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발언은 우리 미국인들에겐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유럽을 오랫동안 금전적으로 또한 다른 수단으로 도와왔던 모든 것이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책으로부터 디지털 검열까지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이유로 EU의 물밑 작업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취소하고 EU 고위 관료가 독일 등 국가들의 선거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미국과 유럽이 같은 팀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냉전 시대를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냉전은 유럽에서 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하여금 공산 독재에 대해 맞서도록 했습니다. 공산 독재 세력은 반체제 반정부 움직임을 검열했고 교회를 폐쇄했고 선거를 취소했습니다. 저들은 선한 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행히도 저들은 냉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유체제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가치평가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기상천외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자유, 실수할 수 있는 자유, 발명하고 건설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강요로부터는 혁신과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요로부터는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신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본원적인 인간 능력의 발휘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을 보면 냉전에서 승리했던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한 거 아닌가? 독재를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관료들을 보십시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증오 유발 컨텐츠라고 판단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소셜미디어 계정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나라, 바로 이 나라 독일을 보십시오.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근절 캠페인 착수일을 기념한답시고
반페미니즘적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한 스웨덴을 보십시오. 불과 2주 전 스웨덴 정부는 기독교 활동가 한 명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는 코란 소각 시위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그의 친구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스웨덴 판사는 섬뜩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법률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을 불쾌하게 만들 위험 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 영국에서 양심의 자유가 후퇴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영국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 전 영국 정부는 아담 스미스 코너라는 51세의 물리치료사이자 전직 군인을 낙태병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서서 3분 동안 침묵 기도를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침묵 기도했을 뿐입니다. 현장 경찰이 그에게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몇 년 전 연인 사이였던 여인과 함께 남아였던 태아를 낙태시킨 적이 있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장 경찰은 냉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남자를 버퍼존법 위반으로 엮었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낙태병원 반경 200m 내에서 침묵 기도를 포함하여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수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의 황당한 법 적용 사례였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안전접근 구역 Safe Access Zone 안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경고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집 안에서 하는 개인적 기도조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에게 사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이웃을 신고할 것을 독려했었습니다. 이렇듯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줄이는 검열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소위 가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검열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들이 예시한 소위 가짜 정보 중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압력을 넣어 이 같은 정보를 옮기는 시민을 침묵시키려 시도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관한 관찰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구체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이 몰빵했었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 반대를 위해 몰빵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관해 미국과 유럽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유럽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유럽과 입장이 다르든 유럽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대중에게 알릴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상황이 정말 악화됐습니다. 루마니아가 대통령 선거 결과 전체를 파기해버렸습니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의 수상적인 보고서와 EU 국가들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파기한 명분은 러시아의 정보 공작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광고를 사서 루마니아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이를 세계 무대에서 폭로하고 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이 불과 수억 원 어치의 온라인 광고를 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면 그놈의 민주주의는 애초 별 볼 일 없는 민주주의였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유연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과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점에 있어 지금 이 자리 뮌헨 안보 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가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파퓰리스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참여를 금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슈에 관해 동의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단 하나의 이슈에 관해서조차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규모의 표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을 보면 점점 더 기득권층이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라는 소련 시대의 낡은 수사를 방패 삼아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목소리를 내거나 투표를 다르게 하거나 심지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안보회의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방위비 지출을 몇 퍼센트 더 늘릴 것인가 등을 논의하시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네, 훌륭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우방이 유럽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등 세계의 다른 위험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 국가들이 방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방위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수많은 훌륭한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지, 방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그리고 아마도 많은 유럽인들에게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을 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가, 방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에 있어 무엇으로부터의 방위라는 부정적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방위라는 긍정적 목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국민의 목소리와 양심을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안보는 없습니다. 유럽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만약 자국민의 투표조차 두려워한다면 미국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지경에 유럽이 이르게 된다면 유럽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을 도울 길 역시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위임, 데모크라틱 맨데이트를 받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위임, 데모크라틱 맨데이트가 위태로워지면 정치 불안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참된 요구에 부응해서 위임을 제대로 받아낼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 값싼 에너지, 안정된 공급망, 이 같은 것을 성취하려면 확실한 민주적 위임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싸구려 인기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정책 결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를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을 검열하거나 감옥에 쳐넣는 방식으로는 민주적 위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야당 지도자든 집에서 기도를 올리는 서민 기독 신앙인이든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든 그 누구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이민자 수용 정책, 이 같은 문제, 이 같은 근본 문제에 관해 유권자를 무시하면 민주적 위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럽 여러 나라를 대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럽 국가들이 맞닥뜨린 수많은 도전 중에서 대규모 이민, 매스 이미그레이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독일 주민의 5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이민자 비율 역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는 더욱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유럽 전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일련의 의도적인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곳 뮌헨에서 일어난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이 같은 이민 정책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의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같은 비극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20대 중반 남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감시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차량을 몰고 인도와 건물로 돌진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어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대 문명을 제대로 방향 잡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 대륙의 어느 유권자도 선거에서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수백만 명의 미검증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 라고 투표한 적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무분별한 이민 수용 정책을 끝장내자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꿈을 소중히 여깁니다. 치안을 소중히 여기고 생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소중히 여긴다는 이 자체가 슬기로운 심리, 슬기로운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정치에 몸담은 짧은 기간 동안 깨달은 진실입니다. 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다보스에서 떠드는 내러티브와는 달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교육받은 동물, educated animal로 보지도 않으며 세계시장의 부속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항상 상시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면 마땅히 이민 수용 정책과 같은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우려를 외면하며 더 나아가 언론을 억압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며 국민들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런 행태로는 그 무엇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영향력 있는 미국인이 유럽 정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선거 개입일까요? 선거 개입이라고 많이들 비판합니다. 그러나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미국 민주주의는 다보스와 유럽이 띄운 환경운동 신데렐라 그레타 툰베리의 맹폭격을 10년 동안 처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민주주의가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쥐어팬다고 죽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우려, 그들의 희망과 절박한 호소가 무의미하며 심지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한다면 미국, 독일, 유럽 등 지구상의 어떤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방화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목소리를 존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놀랍더라도 그 목소리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 목소리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한 마법입니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석축 건물이나 휘황찬란한 호텔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고 갖고 왔던 여러 제도, 절차, 기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시민 각자가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 그 안에 민주주의가 깃드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투쟁조차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말했듯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모토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곳 유럽에서든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도 결코 국민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보셨듯이 유럽의 정치 문화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유럽 정치 문화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럽이 지금처럼 망가져 간다면, 지금처럼 깨시민 획일주의와 해체주의에 병들어 가지고 흐물흐물해져 버려 간다면 결국에 가서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의 인질이 되고 말 거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신냉전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진영이 그냥 미국 정치의 혁신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서방 선진국 전체의 정치 혁신을 원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한테도 의미가 크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영세 우리 의원님 내려오시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예, 금요일 날이고 오전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네,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힘의 비상 상태입니다. 예, 권 의원 이걸 명심하시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